네, 오늘은 딜사이트스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전문가님의 눈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의도치 않게 지금 개장, 마감, 그다음에 저녁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지금 매번 방송할 때마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하는 동안에 봤더니 일단 오늘 마감은 상승 종목이 38개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 하락을 통해서 지금 시장은 다시 저평가 구간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또 삼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마감 방송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단기 바닥을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또 시장이 갑자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마감 방송할 시기만 보더라도 이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상승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좀 0.3%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6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5.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내일 일단은 반짝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내일 반등 지속성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급의 변화, 지금 막판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도 2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좀 보여줬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혹은 내일 하루 만에 또다시 상승 출발 혹은 갭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들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하게 우리가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안정화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흐름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미리 정보방 통해서 그러니까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그 방 통해서 대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잘 정리해봤습니다. 매일매일 시황들 체크하실 필요 있으신 분들 하단 타고 들어오셔서 강호진 전문가와 정리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코스피 나침반이라고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방향을 좀 이렇게 정하는 종목, 전자 아니면 닉스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이 진짜 저점이겠지. 앞으로 더 올라갈 거 생각하면 조금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종가 기준으로는 17만 원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저도 지금 확실한 저점을 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감 방송 때까지만 하더라도 21선을 이탈한 채로 마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잠깐 분봉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지금 최저점 대비해서 거의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는 또다시 디램 가격이 100% 인상이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디램 가격, 그러니까 인상률 자체가 한 70% 정도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4분기 대비해서.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0%까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이 계약을 완전히 확정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기사로. 자,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TP를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추정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락장 속에서 또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지금 디램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디램도 4분기 대비해서 거의 100%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디램과 낸드 모두 다 100%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이미 7%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좀 보기에는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배경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만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PER과 PBR 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보통 10배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10배 미만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다만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지금 단기 저점이 확실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바로 비중 100%를 실기보다는 지금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크고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조금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럴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반등이 느릴 것이다라고 좀 보지는 않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역시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최저점입니다.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저평가는 맞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이전부터 봐왔던 대로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직은 좀 어려운 구간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들 전달 드리면서 타점이 좀 나왔을 때 다시금 좀 확실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정보방 들어와 계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 실시간으로 또 정보방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서 또 추가적인 대응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중장기 관점에서는 아직 충분히 더 여력이 있긴 할 텐데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되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 주셨습니다. 눌릴 때마다라고 해서 이제 좀 빠졌으니까 들어가 봐야지 했는데 또 더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타고 들어오시면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타이밍 잘 잡고 또 수익까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력 황제주라고 가지고 와주셨는데 정답 같은 게 아직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황제고 뭐고 지금 다 울고 있기 때문에 뭐 LS 일렉트릭 뭐 요 정도 일단 좀 맞춰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답이 맞을지 어떤 종목일지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건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또 오랜만에 틀렸는데요. 효성중공업 오늘 어떤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사실 오늘 마감 방송에서 또 말씀드린 게 이 반도체가 상승이 나올 거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빼면 사실 뭐 고를 게 마땅히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와 맞물리면서 이 AI 투자와 맞물리면서 항상 뒤따라오는 게 이 전력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추천드렸던 산일전기 이런 것들도 조정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효성중공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는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분봉 상황을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마감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맞물리는 게 바로 이 효성중공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AI에 대한 투자가 멈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도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뒤따라오는 게 전력 쇼티지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아직 전력 쇼티지가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AI와 같이, 그러니까 반도체와 같이 전력 인프라를 절대 빼놓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사실 고점 대비해서 20%가 넘는 조정을 좀 보인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눌림목을 좀 볼 때 고점 대비 20에서 30% 조정이 나온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효성중공업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기다리는 동안 벌써 한 10% 가까운 반등이 좀 보여져서 좀 애매해지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이런 시장 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 혹은 이게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드라마틱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24년, 25년 구간을 보게 되면은 100%가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런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00% 성장까지는 아니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수익성이 좋아진 겁니다. 해외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도 더 비싸게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전력 쇼티지, 그다음에 북미 이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에 맞물리게 되면서 이 변압기에 대한 쇼티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불러도 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익성들이 지금 뭐 두 자릿대로 늘어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익성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게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올해에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수년간의 일감을 좀 따낸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까지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1조 초반대에서 이제 중반대까지 성장한다라는 예상치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때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다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뭐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다 아래 꼬리 달면서 지금 21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재진입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고 제가 추가적인 대응은 하단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정보방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